촬영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 청사진 강의. 청사진은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채팅창에도 소리 질러! 111, 111, 111 눌러주시고, 짝짝짝 눌러주시고, 예. 예, 지금, 아유,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해가지고 했지만 오늘 드디어 시험도 끝나고 어느 정도 코로나도 완화돼서 다시 이 행사를, 이 강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에 오늘 행사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시작에 앞서 제가 여러 가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좀 감성적인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 여름 날씨를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무더워지고 습기도 많아지고 좀 힘들어지긴 했지만은 저는 이때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제 대학생 할 때. 20년 전. 그때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결과도 좋았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정말 먼 훗날에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이랬었지 하면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외도 못 가고 어학연수도 못 가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막혀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모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팀이 도전했었고 저에게 컨설팅도 많이 받으러 왔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좋은 결과는 딱 2팀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기대한 한 10몇 팀이었는데 그래도 딱 2팀이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제 강연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첫 공모전을 완전 예선 탈락을 완전 당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저는 되게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제가 무엇을 고쳐내가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패하셨던 분들도 그거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시길 원하고 아직 도전 안 했던 분들도 이제 늦었습니다. 늦었다고 했을 때가 늦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급하게 더 빨리 공모전 찾아보고 빨리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씀은 생략 그만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는 건축가였거든요. 공대였어요. 근데 공모전을 낼 때 디자인적 요소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제가 더 이 수상하는데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8강의 중에 그 한 강의를 디자인 수업으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자기 전공이 디자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자기 전공이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오신 분이 지금 프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지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리트 디자인의 김지빈 디자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시작해볼게요. 오늘 강의 제목은 수상에 가까워지는 PPT 디자인 스킬. 부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기본 이상은 하는 기획서, 제안서, PT보드 디자인 팁이에요. 제가 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로고나 포스터, 그리고 캐릭터 등 디자인 특화된 공모전들 있잖아요. 좀 디자인을 전공하시거나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보다는
좀 이제 대부분의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기획서나 제안서, PT보드 등을 좀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디자인 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공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전달. 가장 중요한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공모전에 참여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최 측이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몇 달 며칠 밤을 새면서 조사를 할 거고 아이디어를 또 막 짜내겠죠. 팀원들 간의 회의도 막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획서와 제안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기획서와 제안서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기획서와 제안서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봤을 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획서 제안서는 저희가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서 제안서에서 디자인의 역할이란 단순히 이거를 엄청 멋지고 화려한 내 디자인 실력을 뽐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디자인은. 그래서 잘 디자인된 기획서 제안서랑 이제 기획서 제안서는 내가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디자인된 기획서 제안서란 건 좀 멋지고 화려하고 예술성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읽기 편하고 내 생각이 잘 표현되게끔 만드는 게 잘 디자인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내가 오늘 저희 강의가 잘 디자인된 기획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건데 이게 보는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 디자인 기본 힘기르기, 그러니까 디자인 기본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제 뒤에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디자인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컬러, 폰트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기획서나 제안서에는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강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많은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백은 어떻게 짜놓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컬러예요. 컬러는 PPT 디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사람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보기 좋은 컬러를 뽑아야 될지 어떤 컬러를 뽑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 일단 기획서 제안서는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를 구성할 때 컬러는 최대 3가지 안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컬러가 너무 많으면 보기에 정신이 없고 어떤 게 중요한지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컬러는 많아야 3개, 그러니까 하나를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되고 3개를 써도 되는데 3개 안으로 써주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 여기서 최대 3가지 컬러라는 건 유채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유채색 컬러는 최대 3가지까지 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컬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할 거냐 말씀드리면 일단 주제에 가장 맞는 색, 메인색, 가장 주된 색을 메인색을 먼저 골라줘요. 이 메인색은 전체 유채색에서 한 75에서 80% 정도 구성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주제에 좀 맞는 메인색을 먼저 골랐으면 그 메인색을 보조해주는 보조색을 15%에서 20% 정도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적은 비율 5%죠. 이 5% 포인트색은 말 그대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되는 내용에 사용해준 색, 그러니까 강조가 필요한 색. 그러니까 이 포인트색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막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여기저기 써버리면 일단 정신이 없어지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 핵심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5% 정도 이 내용은 이 포인트 색은 진짜 중요한 내용에 좀 제한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사실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컬러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색, 보조색, 포인트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사용했거든요. 메인색은 약간 원래 하늘색, 실제로는 약간 아쿠아블루 색깔 같은 색인데 아쿠아블루 색을 메인색으로 썼고 옆에 보시면 가장 많은 비율로 사용이 됐어요. 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12개를 한눈에 보이게끔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색 아쿠아블루 색깔이 가장 많은 비율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아쿠아블루 색을 보조해주는 색. 이 보조해주는 색깔은 보통 아까 메인색을 보조해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조를 해주냐면 보통 이렇게 메인색이 사용된 부분을 인접하거나 구분이 조금 필요할 때 이 구분이 필요하니까 다른 색상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색깔이 보조색이에요. 그래서 보조색은 좀 메인색과 비슷한 계열로 써주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색을 보조해주는 색깔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포인트색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색은 제가 노란색을 썼어요. 딱 파란색 이제 메인색과 보조색은 약간 푸른 계열인데 포인트색이 메인색과 보조색과 좀 대비되면서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강조가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가장 큰 수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가장 큰 수치, 가장 중요한 수치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라고 제가 노란색을 또 썼고 곳곳에 좀 강조가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에 노란색을 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깔만 써도 PPT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고요. 근데 이 PPT를 만들다 보면 이 PPT는 좀 내용이 적은 편이에요. 내용 구성이 좀 적은 편이고 뭐 그래프가 여러 개가 막 들어가고 그림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세 가지 색깔만을 부족할 때 어떤 식으로 컬러를 사용하면 좋은지 그에 대한 팁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컬러는 최대 3가지 쓰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색깔이 부족하면 첫 번째 무채색을 사용하거나 두 번째 명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요. 이 명도 조절이라는 건 밝기를 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채색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무채색은 다들 아시다시피 검정색, 흰색, 회색 이런 게 무채색이에요. 아까 여기 컬러는 최대 3가지, 이 3가지 색깔은 유채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무채색은 유채색들보다 그 개성이 좀 약한 편이고 그리고 무채색이 유채색 사이에 있으면 그 유채색들이 가진 힘을 좀 완충시켜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채색을 사용할 때는 유채색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색깔이 필요할 때 무채색을 사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명도 조절은 어떤 색을 명도 조절을 해주냐 이 위에 저희가 이미 썼던 색깔들을 명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밝기를 저희가 만약 메인색으로 아까 파란색을 썼어요. 파란색을 썼을 때 명도 조절을 해서 밝기를 밝게 해서 그러니까 밝은 파란색을 쓰거나 어둡게 해서 어두운 파란색을 쓰는데 이 명도 조절을 하는 기능은 그 파워포인트에서도 그 더 많은 색상인가? 그거를 사용하면 쉽게 슬라이드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도 조절을 사용해서도 이 위에 저희가 골랐던 색을 명도 조절을 해서 쉽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컬러는 최대 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꼭 3개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실무에서 많이 쓸 때는 메인색과 포인트색은 무조건 거의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디자인이든 그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주된 컬러를 쓰고 중요한 내용 강조하는 포인트색을 써주는데 보조색은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색 대신에 무채색이나 명도 조절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색을 굳이 안 쓰고 무채색과 명도 조절을 쓰면 저는 조금 더 깔끔한 PPT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인색, 보조색, 포인트색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 메인색, 포인트색 그리고 이 밑에 이 무채색과 명도 조절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컬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예시를 볼게요. 이 PPT는요. 롯데 멤버스 회사 소개서인데 실제 제가 롯데 멤버스 회사 소개서 중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 회사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롯데 멤버스 로고 컬러가 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의 컬러를 PPT 컬러로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연해서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 배경에 이렇게 푸른색, 약간 연한 파란색이랑 노란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이 사실은 조금 엄청 개성이 강하고 톡톡 튀고 오래 보면 눈이 좀 아픈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색상 말고 이렇게 연해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일단 여기에 텍스트로는 거의 다 검정색을 사용했어요. 무채색인 블랙 컬러를 사용을 했고 이 메인색인 푸른색을 밝게 낮춰서 연한 파란색을 이 뒤에 보면 배경으로 곳곳에 깔았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연한 파란색을 또 사용을 해줬고 그리고 포인트 색인 노란색을 조금 연하게 해서 이쪽 원 쪽에 이런 쪽에 또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딱 보면 그럼 명도 조절을 해주면 결국에는 다른 색깔을 많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 색깔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뇌가 인식하기를 똑같은 색의 명도가 조절이 되면 그거를 같은 색깔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PPT를 7장을 한눈에 딱 봤을 때 주로 사용된 색깔은 파란색, 이 색과 이 노란색, 푸른색과 노란색이 쓰였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양한 색상이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두 가지 색깔이 지배적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깔끔하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 색깔들을 먼저 골라주고 그 다음에 무채색과 명도 조절을 이용해서 그 PPT를 만들면 다양한 색상을 쓰면서도 조금 더 어지럽지 않고 정신없지 않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색깔을 좀 나눠서 쓰는지 어떤 비율로 쓰는지 뭐 이런 것도 봤으니까 그 컬러를 어떻게 고르는지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 뭐 주최 측이나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을 텐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 브랜드에 해당되는 브랜드의 로고나 제품의 컬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 제주항공의 기업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제주항공 로고랑 뭐 여기저기 설명이랑 뭐 어떤 그래픽들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친절하게 컬러까지 대표 컬러까지 그리고 대표 컬러의 값들까지 친절하게 보여줬는데 또 이것도 제가 제주항공에서 실제로 배포하는 PPT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뭐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니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컬러를 쓴 게 여기서 또 보면 이게 가장 주된 색 로고에서도 가장 많이 쓰였죠. 이 색깔은 로고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보조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 PPT를 봤을 때도 메인색인 진한 주황색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보조색 약간 연한 주황색이 그 다음 비율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좀 포인트가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에 이 저 파란색이 사용되면서 좀 비율이 가장 적잖아요. 한 5%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규칙들을 사용해서 기업에서도 실제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로고를 이용해서 컬러를 뽑은 사례를 하나 봤고요. 그리고 제품 컬러를 제품 컬러에서 컬러를 따온 예시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조사를 하신 분들은 대용기획 공모전 제37에서 대상 수상작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안의 주인공이 클라우드의 생 드래프트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생 드래프트는 이게 로고가 이 클라우드 이거지만 로고보다는 제품 패키지에서 컬러를 따온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보면 제품 패키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여기에 네이비 색깔 좀 어두운 파란색 그리고 골드 빛이 있는데 이 진한 네이비색을 메인색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골드색 그 골드 그라데이션을 자체로 컬러를 쓰기엔 좀 그러니까 이 골드빛이 좀 나는 것 같은 황토색을 쓰고 이 황토색은 좀 맥주 색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메인색과 포인트색을 써줬습니다. 보면
이 남색과 이 저 포인트색, 메인색과 포인트색이 지배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사용되지만 곳곳에 보면 좀 다른 색깔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이비 색깔을 명도 조절을 좀 해줘서 연한 푸른색을 이쪽에 보면 배경이나 그림 곳곳에 좀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채색 배경, 뭐 텍스트 배경이나 그림, 이미지 배경 등에 좀 사용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도 이 PPT도 봤을 때 깔끔해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컬러에서도 컬러를 따와서 제가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브랜드 로고나 이렇게 제품, 눈에 보이는 제품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서비스가 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내 이제 공모전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와 주제에 맞는 컬러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각 색상마다 딱 색상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나 온도나 감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색상이 각자 가지고 있는 힘을 저희가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열정, 활력, 에너지, 뭐 사랑 이런 게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증오, 분노, 금지, 충동, 공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보면 보라색은 뭐 권위, 풍요, 화력, 고급, 신비로움 이런 게 좀 긍정적인 의미라고 하고 그리고 우울, 침체, 허영 등이 좀 부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공모전을 참여하는 건 보통 더 나은 음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회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의미들에 집중해서 이 좀 부정적인 의미들 좀 무시를 하고 긍정적인 의미들에 집중을 해서 좀 컬러들을 따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PT에서 좀 어떤 컬러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자주 사용하는 추천 컬러인데 이게 좀 원색을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 색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빨간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정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뭐 정치나 금지 그리고 혈액, 불 이런 내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자극적인 컬러다 보니까 광고에도 인기가 좀 있는데 보통 이런 빨간색은 막 고급스럽고 막 그런 광고보다는 막 파격 세일, 초특가 세일 막 이런 좀 저렴한 광고에 좀 많이 사용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인데요. 이 주황색이 좀 연하게 보이지만 주황색은 흥분, 열정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따뜻한 만족 이런 의미도 가져요. 근데 이 주황색은 보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사이색이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약간 열정적이고 강렬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노란색은 밝은, 싱싱한 이렇게 좀 밝은 느낌 이런 걸 가지면 이 주황색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동시에 약간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흥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뜻함과 만족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의 색깔들이 조금씩 따오는 거예요. 그 사이 색깔을 사용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주황색을 맞아볼게요. 이 주황색은 그래서 아까 이런 의미가 있고 식욕을 돋우는 컬러라서 식품 관련된 디자인에 또 자주 사용이 됩니다. 뭐 식품 브랜드의 로고나 뭐 광고물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희망 주제나 어린이 관련된 컨텐츠에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그 노란 우산이라고 그 소상공인 관련된 뭐 이런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사용이 되고 유아 관련된 컨텐츠에는 보통 노란색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녹색. 녹색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연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건강, 상쾌함, 편안함 이런 의미를 좀 주고 싶을 때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파란색은 이게 IT, 공기업, 금융기관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었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신뢰, 성공, 기술, 전문성, 충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뭐 기술 약간 번영하는 느낌의 색깔인데 이제 IT 분야나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조금 약간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색깔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색깔이 이게 좀 이중적인데 좀 푸르고 맑고 트이고 이런 느낌을 가짐과 동시에 IT 분야냐 공기업,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동시에 깝깝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 파란색은. 그리고 보라색. 보라색은 고귀함 그리고 고급, 예술, 신비로움을 가지면서 이 보라색은 조금 부의 상징 그리고 좀 마법적인 색깔의 상징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다음 검정색은요. 이게 검정색이 컬러들 중에서 가장 깔끔한 색으로 뽑히기도 하고 그런 동시에 세련되고 부유하고 럭셔리하는 느낌도 가져요. 이 검정색이 명품 브랜드 로고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브랜드들에 많이 사용되고 저도 이 PPT를 검정색으로 거의 메인색을 검정색으로 사용했는데 집중도를 높이고 싶은 PPT에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흰색. 흰색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화사하고 맑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사용이 되면서 화장품이나 뭐 유제품이나 뭐 여성용품 이렇게 좀 위생 관련된 것에 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느낌 그러니까 내가 고급스럽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신비로운 느낌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서 좀 내 제안이 그 무게감이 약간 필요한 내용이다 하면 그냥 이런 밝은 보라색 이렇게 그냥 원색의 보라색을 딱 쓰면 그 좀 무게감이 살지 않잖아요. 그럼 아까 무게감을 필요할 때 이 검정색은 무게감을 가진 색깔이니까 이 두 색 사이에 조금 어두운 보라색을 써주면 신비롭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무게감까지 가도록 그 컬러를 고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고른 주제나 기업이나 서비스나 그런 주제에 좀 맞게 이런 컬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나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단순히 이렇게 좀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 주제에 관련된 컬러를 쓰는 게 아무래도 그 디자인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훨씬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컬러를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컬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폰트도 글자 거의 다 제안서 안에는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폰트를 뭘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폰트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폰트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명조체, 고딕체, 그리고 손글씨체가 있는데 이 명조체와 고딕체는 여러분도 이제 막 많이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뭐가 다른지 약간 감으로는 알지만 정확히 왜 이게 명조체고 왜 고딕체인지 어떻게 다른지는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명조체는 쉐리프라고 하는데 쉐리프가 돌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명조체, 획이 끝나는 지점에 이 돌기, 쉐리프가 있는 것을 명조체라고 해요. 획이 끝날 때 돌기가 있으면 명조체구나 하고 아시면 되고 이 고딕체는 끝날 때 얘는 쉐리프가 있는 것 그리고 얘는 쉐리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기가 없는 것. 이 고딕체는 산스 쉐리프체라고도 해요. 영어로 부르면 이 산스라는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쉐리프가 없다. 쉐리프가 없는 채로 고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이 명조체는 이렇게 돌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손글씨체처럼 막 손으로 쓰고 붓으로 쓰고 이런 건 아니어도 약간 붓으로 쓴 느낌이 약간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고전적이고 역사적이고 약간 우아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되는 서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명조체가 가독성이 좀 좋은 텍스트여서 글자가 많은 신문이나 책에는 거의 명조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조체의 대표적인 폰트로는 뭐
많이 사용하시는 나눔 명조, 제주 명조, 이 제가 가지고 온 폰트들은 다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들을 예시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눔 명조, 리디 바탕, 뭐 포퍼 바탕, 서울 신명조, 서울 한강, 제주 명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표적인 서체들이 있고, 다시 고딕체로 가서 고딕체는 이제 좀 끝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적이고 도시적이고 좀 단정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PPT, 아니 프레젠테이션 본문이나 제목에는 이 명조체보다는 고딕체를 많이 사용해요. 이거를 무조건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고전적이고 역사적이고 좀 우아하고 좀 무게감이 필요할 때는 명조체를 써줘야죠. 그렇지만 이 고딕체는 대부분 본문이나 제목체를 구성을 할 때는 고딕체가 많이 사용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딕체의 대표적인 건 나눔 고딕, 제주 고딕, 고향 일산, 본 고딕, 코펀푸드, 지마켓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손글씨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직접 손으로 쓴 필기체, 붓 느낌이 나는 폰트예요. 뭐 캘리그라피라고도 하고요. 이런 손글씨체는 어떨 때 쓰면 좋냐? 이 손글씨체는 아무래도 이 앞에 것들은 좀 컴퓨터로 쓴 느낌이지만 손글씨체는 사람이 직접 쓴 느낌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감성적이고 주목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PPT 안에서 쓰실 때 대화체를 좀 쓰고 싶다거나 이제 사람들한테 한눈에 이제 좀 주목성을 주고 싶을 때, 임팩트를 주고 싶을 때 써도 되고, 그리고 좀 감정에 호소하고 싶은 문구 이런 문구를 쓸 때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앞에 글자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 예시로 뭐 TVN 즐거운 이야기, 이게 요새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폰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상상 토끼 꽃길 뭐 이렇게 다양한 예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손글씨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109개인가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든 손글씨체를 뭐 공유를 해주고, 요새는 좀 광고물을 만들 때 뭐 이런 정직한 폰트보다 좀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들이 많아지면서 좀 손글씨 폰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자, 그러면 이제 폰트를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봤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컬러와 마찬가지로 폰트도 너무 많이 쓰면 당연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폰트도 3가지 이내 서체를 써주는 게 좋은데, 볼게요. 이제 너무 많은 서체를 사용하면 주의가 분산돼서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서체는 컬러보다 이제 서체는 이제 한두 개만 써도 사실 내용을 잘 구성할 수 있거든요. 3개 이상? 그러니까 4개 이상이 되면 진짜 보기가 좀 정신이 많이 없고, 3개까지가 진짜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서 안에서 텍스트를 쓸 때는, 그러니까 서체를 쓸 때는 한 문서 안의 서체를 선별해서 최소화하는 게,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최대한 없으면 없을수록 깔끔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2가지 서체를 사용한 예시고 5가지 서체를 사용한 예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아무래도 2가지 서체만 사용을 해서 이 굵기를, 똑같은 서체지만 굵기를 다르게 해서 좀 강약을 줘서 이 통일감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이등감은 전체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이 5가지 서체를 사용한 경우와 2가지 서체를 사용한 경우를 봤는데, 서체를 좀 다르게 써서 이제 너무 한 개만 쓰면 이게 좀 지루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문서가 지루해지고 단조로워져요. 이럴 때 쓰면 좋은 게 뭐냐? 이게 폰트 패밀리거든요. 그럼 폰트 패밀리가 뭔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폰트 패밀리는 다양한 굵기의 서체 모음입니다. 저희가 뭐 폰트 같은 거 막 눈누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막 다운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이미 엄청 얇은 거 그리고 엄청 굵은 거 이렇게 다양한 굵기로 나와 있는 서체 보신 적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굵기의 서체 묶음, 서체 가족을 폰트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폰트 패밀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로 이 2개의 폰트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굵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굵기로만 사용을 하면 이 PPT 전체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고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사용해서 조금 제목 서체는 굵은 서체를 사용하고 본문 서체는 좀 얇은 서체, 그리고 본문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은 약간 더 굵은 서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면서도 강약을 잘 조절해주면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에스코어 드림, 제 이 PPT도 전체가 에스코어 드림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뭐 노토 산스, 노토 셰리프 이런 건 뭐 제목체에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요 두 폰트는 본문체로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또 폰트 패밀리를 사용해서 디자인한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이 PPT도 제가 역시 그 수상작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PPT에서는 폰트가 딱 하나 사용됐어요. 저기 위에 보시면 애플의 산돌고디 네오를 한 폰트만 사용한 거거든요. 보시면 제목과 밑에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 신속한 이미지 강화가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만 굵은 서체를 사용해줬고, 이제 본문은 사실 얘네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이 본문 내용은 얇은 텍스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폰트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폰트 패밀리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강약 조절을 좀 해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이 많잖아요. 기획서나 제안서에는.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이제 제한된 공간에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그 사람들이 이 슬라이드를 딱 넘겼을 때 아, 이게 중점된 내용이구나 하고 바로 알도록 해주는 게 친절한 기획서 제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조를 텍스트나 뭐 표나 그림 이런 것에 강조를 어떻게 해주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강조를 해주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색상을 이용한 강조, 굵기를 이용한 강조, 그리고 도형, 크기 이렇게 네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강조를 해줄 때 막 되게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뭐 엄청 고급 스킬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네 가지 이외에는 크게 다르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색상, 크기, 도형, 굵기 이 네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중요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한눈에 알 수 있게 할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색상을 이용한 강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색상은 이 밑에 제가 예시를 비교한 예시를 딱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전문 포토그래퍼의 제품 촬영 클래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카메라 이미지가 보이니까 아, 카메라 관련된 어떤 거구나 하고 딱 봤을 때 짐작은 가요. 근데 이 이미지를 보면 이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제품 촬영이란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카메라 클래스 아니고 제품 촬영 클래스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것에 비해서 이 이미지를 딱 보면 카메라도 보이지만 제품 촬영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 카메라, 그리고 아, 카메라 관련된 거네. 아, 제품 촬영 하고 이게 클래스인지 뭐 전문 포토그래퍼인지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와도 일단 제품 촬영 관련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제품 촬영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눈에 확 들어오고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이미지는 하나하나 읽어봐야지만 사람들이 아, 제품 촬영 클래스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단어나 어구를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서 저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면 훨씬 더 내가 사람들한테 좀 핵심적으로 알리고 싶은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예시를 볼게요. 얘도 대형기획 공모전 제37회 은상을 수상한 기획안의 중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 이게 경찰청 로고가 저기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컬러를 쓰는 방법 이런 것도 봤을 때 주된 메인색을 파란색으로 쓴 것 같아요. 저기 경찰청 로고에서 파란색을 메인색으로 썼고, 그리고 저 노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서 중요한 단어 보이스피싱과 보이지메이트 이거를 강조를 해줬죠. 만약에 이게 흰 색깔 글자로만 사용이 됐으면 그렇게 막 임팩트 있는 슬라이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주면서
보이스 피싱, 보이즈 메이트 이 글자 먼저 읽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읽는 사람이 보이스 피싱 관련된 거고 그게 보이즈 메이트 뭐 이런 게 있는 거구나 하고 일단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읽어야겠지만 이제 한눈에 처음 슬라이드를 딱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시선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이 디자인이 가지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이용해서도 좀 디자인적으로 재미를 주면서 또 어렵지 않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예로 이것도 검정색을 메인색으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직방의 로고 컬러인 주황색을 사용했잖아요. 이 슬라이드를 딱 보면 뭐가 먼저 가장 보이세요? 직방 룰룸 20대 차별화된 컨셉. 이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 흰색이었다면 이게 다 흰색이거나 다 주황색이었다면 저게 눈에 딱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직방 원룸이 20대에게 차별화된 컨셉으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 세 가지 단어만 봐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난 고급 스킬이 없이도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포인트 컬러, 색을 잘 사용만 해도 좋은 디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색상을 이용한 강조를 봤으니까 크기를 이용한 강조도 보겠습니다. 크기를 이용한 강조는 이제 당연히 더 중요한 걸 더 키워야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텍스트의 크기를 키워서 강조를 해줍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봄과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봄과 이벤트의 크기를 키워줬거든요. 물론 굵기도 키워줬지만 봄과 이벤트의 크기를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강조를 해주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장점이 뭐냐 하면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자 자체가 시각적 요소가 되면서 리듬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것보다 저걸 봤을 때 조금 더 재미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리듬감이 생기면서 단조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글자, 3글자, 2글자 이렇다 보니까 이게 끝이 좀 안 맞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들을, 중요한 글자들을 제가 크기를 좀 키워서 봄이 와서 이벤트 해봄, 중요한 이벤트 글자를 키워서 봄이 와서라는 글자와 이게 끝을 맞춰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보다 저 이미지를 봤을 때 조금 더 구조적이고 또 봤을 때 눈이 좀 편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에 글자 끝 정렬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당연히 수상작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밀레니얼. 왜냐면 가장 크고 가장 굵으니까 밀레니얼이 한눈에 딱 들어와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 밀레니얼과 스토리를 공감하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글자를 키웠을 때 장점 좀 리듬감이 생겼어요. 사실 이 슬라이드에는 이 뒤에 약간 벽돌 이미지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원래는 벽돌 이미지예요. 벽돌 이미지에 텍스트 하나만 깔았어요. 그런데도 조금 재밌어요. 그냥 글자만 딱 들어갔다 뿐인데 그런데도 조금 딱 와닿거든요. 그게 이 글자 자체를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지털 플라자와 밀레니얼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키워서 사용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끝에 정렬도 딱딱 맞으면서 이게 사각형 안에 딱 들어와서 보기가 편하죠. 보기가 마음이 좀 안정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키우거나 굵기를 굵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서 좀 중요한 내용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 시간이 50분쯤 다 돼가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저희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